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을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친 거였는데요. 살펴보시면 4,398포인트에서 장을 마친 가운데 0.02%로 소폭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고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02%로 하락을 했고요.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시면 70.26달러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이 부진한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소폭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인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공장 활동이 부진하다는 소식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 기준으로 조금은 오르면서 69.79달러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거래일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내일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한산한 거래 속에 평소보다 3시간 이른 동부시간 오후 1시에 폐장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3%, S&P 500은 0.1, 나스닥은 0.2,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예비치와 동일한 46.3으로 확정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 역시 46을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46.9 대비 하락했으며 예상치였던 47을 밑돌았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중한 때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폭이 1.1%포인트로 1981년 이후 최대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수익률 역전 현상은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862%를 기록했고, 특징 종목들을 보면 2, 4분기 중 1년 전보다 83%가 증가한 46만 6천 대의 차량을 인도해 예상치였던 44만 5천 대를 상회했다는 뉴스로 테슬라의 주가가 6.9%가 급등했고,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생산업체 리비안도 2, 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80%가 늘어난 12,640대를 출하했다는 뉴스로 17%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으며, 반면 개발 중인 폐암 치료제의 실망스러운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영국 기반의 대형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오늘 8.8%가 급락하면서 동종업체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벌 조치로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및 이들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금속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같은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측은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면서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이라면서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컴퓨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면서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1조 8천억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액티브 채권 펀드인 핑포의 다니엘 리바신 CIO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면서 더 심한 경착륙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 영향이 느껴지기까지는 5에서 6분기 정도의 시차가 일반적이었다면서 이번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 다를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우려해 지원을 덜 제공할 수 있고 많은 리스크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신용가치 하락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한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향후 기업 등급 강등으로 인해 담보대출 채무 등의 강제 매각이 촉발된다면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2, 3년은 수익률이 높은 영역에서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기에 현금을 보유하라고 덧붙였는데요. 독일 보험사 알리안스가 소유하고 있는 핑코는 지난해 펀드에서 759억 유로가 유출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 들어서는 1분기 중 약 140억 유로의 자산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가상현실 헤드셋인 퀘스트 3를 통해 중국 시장 재진입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오늘 0.3% 하락한 286달러 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타가 중국 기업 텐센스를 통해 퀘스트 3를 중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만일 텐센트가 퀘스트 3 판매 계약에 동의한다면 메타는 약 10년 만에 중국 시장에 재진입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초 중국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부한 뒤 2009년부터 중국 이용자들의 사용을 금지해왔으며 페이스북 외에 메타가 소유하고 있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역시 전면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텐센트 내부에서는 저커버그의 과거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퀘스트 3에는 메타가 제공하는 게임은 차단되고 텐센스의 게임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메타가 중국 재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중국 당국의 컨텐츠 검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또 그에 이어서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까지도 8천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에 따라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한 가운데 한 달여 만에 2,600포인트 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일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섹터 보시면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2차전지 셋업체들도 정말 오랜만에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반도체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투톱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 넘게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1.11% 상승한 7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 2.08% 오른 11만 7,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전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부활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 기대감도 함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1.63%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도 3%대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반도체 훈풍이 불어들었고요. 이렇게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지가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62% 강세를 나타내면서 57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7% 넘게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LG화학 3.6%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7.17% 오른 71만 7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도 3.6% 오른 69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탄력이 많이 둔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셋업체들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종목들 4%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도 코스모 신소재도 3.21%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셋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까지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영향이 컸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테슬라의 4월에서 6월의 인도량은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고요. 또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83%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가격 내림 전략이 먹히게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일제히 개선시켰고요. 앞으로 공장을 12개가량 더 새롭게 신설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주들 대체적으로 올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또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내에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이달부터 가동을 하고 샘플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7%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주를 향한 투자 심리까지 일제히 개선이 되면서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고체 배터리 하면 한농화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시장에서도 10.96%로 11%가량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2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다만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 그 안에서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수화학도 3.81%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3.81% 상승한 27,2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도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3%대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 살펴보시면 3.61% 오른 4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시 한번 40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드렸던 2차 전지 훈풍에 올라탄 것도 있었지만 친환경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더 강한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에 대한 사업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도 더욱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은 채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88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89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장을 마쳤는데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소재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이 5.82% 상승을 했습니다. 5.82% 상승한 26만 3,500원이었고요. 장 중반부부터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 막판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상승폭이 살짝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전일 시장에서는 주도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20.42% 오른 9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면서 곧바로 90만 원대를 또 뚫어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들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드렸던 테슬라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숏스퀴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LNF 같은 경우에도 2.67%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소재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라인 가동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서 그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라인 구축에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거로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극 공정 장비에는 CIS와 PNT가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립 공정에는 유일에너테크와 하나기술, 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에는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앞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으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CIS, PNT 그리고 하나기술의 주가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리노공업이 4%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 심텍도 2.64%, ISC도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나머지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의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도 살펴보시면 이번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행보조 로봇 관련 상표권에 이어서 구동 방법에 대한 특허와 실용 신안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이 삼성 보행보조 로봇은 보핏이 연내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로봇 그리고 로보스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